자, 문제를 봅시다. 자, 이런 문제는 보통 인수분해할 걸 찾아야 되거든. 그렇지? 그럼 내가 뭔가 근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무슨 생각 해볼 수 있냐면은 어, 요 미정계수를 소거할 수 있는 그러한 숫자를 대입해봐라 이거지. 여기에 EM이 있으니까 나한테는 마이너스 EM이 있으면 좋겠다. 마이너스 EM이 있으면 좋으니까 X에다 마이너스 2를 넣어보자. 이런 생각이라는 거야. 그렇게 되게끔 보통 짜놓거든. 그렇게 인수정리서 정리한 방법 하나가 있고 다른 풀이라고 해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있는 정보는 뭐냐? 이 식 자체를 마치 M에 대한 항등식 같은 느낌처럼 M이 있는 쪽과 없는 쪽을 모아봐라 이 얘기야. 그러면은 두 가지 다 해볼 건데 일단 M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보자 이거야. 그러면은 뭐 0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야. 그러면은 X 더하기 2가 인수로 있다는 걸 알아라 이거지. 그 다음에 3차원 계수 1이니까 2차원 계수 1이고 2차원계수 마이너스 4니까 더하기 2에 얼마를 해야 마이너스 4가 나오냐 구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상수항이 2m 빼기 4인데 더하기가 있으니까 m 빼기 2이면 되겠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가 서로 다른 세 식을 갖는다. 이미 식을 하나 알잖아? 그럼 이 나머지가 어떻게 돼야 돼? 여기서도 근이 나와야겠지? 자, 그런데 원래는 여기서 여기 안 적어놨는데 뭐가 하나 추가되려면 추가할 거 적어놔. 서로 다른 세제곱이란 말 나왔지? 그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 나오면 안 돼. 서로 다른 세제곱이니까 그것도 추가야 원래는 조건에.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얼마냐? 4, 2 더하기 10이니까 14인가? m 더하기 14는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원래는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이게 크게 상관이 없어서 왜냐면은 1보다 작거나 같은 근은 오직 한 개라고 나왔지. 그러면 여기 이미 마이너스 2가 근이니까 여기 그 정보 해당하는 애가 얘겠지. 그러면 여기는 무슨 말이냐? 얘는 다 두 근이 서로 다른 근이 있어야 되는데 둘 다 1보다 커야 된다 이 얘기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둘 다 1보다 큰 근을 찾을 거니까 마이너스 2에서 당연히 0이 안 나오겠지. 이 경우는 굳이 상관이 없는데 보통은 서로 다른 세식은 이런 말만 나올 때는 얘가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0이 나오는 그런 m은 빼고 생각한다는 걸 꼭 체크해야 된다. 그럼 이제 뭐 하는 거냐? 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서로 다른 두 식은 이거 판별식을 써볼까? 0보다 크다? 근데 그럼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어차피 우리는 이거 갖다가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을 해야 돼. 그래프를 그려서 봐봐. 내가 알 수 있는 정보가 뭐다? 얘가 대칭축이 지금 x는 3에 있다.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그랬지? 그럼 지금 한 근은 당연히 1보다 큰 게 보이는데 나머지 한 근도 1보다 커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딘가 이렇게 왼쪽에 1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 그럼 이제 이걸 눈으로 읽고 나서 보면 어떻게 돼? 자, 1을 대입하면은 보다시피 양수가 나와야 되고 판별식을 써도 되지만 이 경우는 뭐야? 3 대입하면 음수가 나온다를 써먹어도 되겠지? 꼭지점 y좌표의 위치하고 판별식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했어. 그래서 뭐 이 식을 갖다가 뭐 fx라고 부르면 얘를 fx라고 부르면 f1이 양수라는 조건과 f3은 음수라는 조건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하는 케이스를 찾으면 된다라는 거지. 이건 여기서 대입해서 찾으면 되지 그냥. 자, 그러면은 이걸 m에 대한 항등식처럼 처리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식을 갖다가 봐봐. m이 있는 건 모아봐. m이 있는 거 여기 지금 x지? 더하기 2가 있지? 그래서 m으로 묶었을 때 그냥 x 더하기 2가 나와. 나머지 다 써주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그다음 뭐냐? 빼기 14x 빼기 4가 나오거든. 이렇게. 근데 생각해봐. 우리 여기 아까 이거 봤을 때 아까 x에 마이너스 넣었던 이 식이 다 0 나왔었지? 그럼 사실 여기 m 없는 것끼리 묶었을 때 어때?
여기도 마이너스 2 넣으면 0 나오겠지? 그건 그냥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인수분해해봐라 이거야. 여기 인수가 있으니까. 그럼 얘도 실제로 인수분해해보면은 x 더하기가 인수로 나오거든? 그래서 남는 게 x제곱에 또 뭐야 하나가 2고 세수합이 마이너스 4니까 나머지가 6이 마이너스 6 나올 거고 상수합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거든? 여기서 공통인수 x 더하기로 묶잖아? 그럼 다시 얘랑 똑같이 나와. 인수분해하는 방식이 그냥 얘는 m인데 어떻게 해요만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이거 갖다가 적당히 묶어보면은 공통인수가 보일 거라니까?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어차피 같은 결과니까 이 애를 초과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나를 보라는 거지. 그런데 가끔 자 여기는 아니 1차야. 근데 여기가 2차인 경우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 적절한 상수를 넣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겠지? 그러면은 그때 모양 봐서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 돼. 뭐 m을 대입한다거나 아예 뭐 마이너스 m을 대입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m이 들어간 거 대입하거나 아니면 조건에 따라서 뭔가 다른 것들이 나와. 이렇게 차수가 같을 때 얘기가 같을 때. 응? 마이너스 2. 아까 인수분해가 어디 갔어? 봐봐. 이렇게 나왔잖아. 아까 인수분해가. 그치? 근데 여기 식은 하나 있잖아.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2가 그대로 나오면 어떻게 돼? 서로 다른 건 아니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2가 안 나와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인수로 가지면 안 되지.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2 넣으면 0이 안 나와야지. 이게 이제 복소수에서 서로 다른 두 식은 서로 다른 두억은 나오는 얘기잖아. 이 문제 때문에 아까 뭔가 그 특별한 암기 케이스가 있다고 얘기한 거라고. 이것 때문에. 얘가 x제곱 빼기 알파제곱에 x제곱 빼기 베타제곱 같은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서 뭔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가 나온다 그랬잖아. 형태가 항상 얘가 이제 이러면은 꼭 실수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실수가 아니어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면은 어딘가 두 군데서는 실근 나오고 두 개서는 허근 나와야 되는 상황이거든. 그러면은 일단 실근 나오려면 확실히 어떻게 돼야 돼? 이 베타 제곱 아니 얘가 0보다 크다 이런 게 나와야겠지. 그래야지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가 이게 뭐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생각해봐. 봐봐. 2차식 기준으로 얘가 실수인데 얘가 허수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개수에도 뭐가 나오겠어? 개수에도 허수가 나오겠지. 자, 여기 실수, 여기 허수면 이거 전개했을 때 개수에도 허수가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지금 A는 실수라고 했단 말이야. A는. 그러니까 개수가 지금 다 실수잖아. 그러면 일단 알파 제곱도 실수이긴 해야 돼. 근데 허근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알파 제곱은 음수가 나와야겠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그래야지 실수 두 개, 허수 두 개 나올 거라고. 0은 안 되는 이유가 서로 다르다고 했으니까. 그냥 실근과 허근 간다 이렇게만 나왔으면은 이게 0이, 여기 한쪽이 실근 쪽에 0이 포함될 수도 있어. 이런 방식의 해석이라서 우리는 그냥 얘를 2차식으로 그냥 봤을 때, 두 군의 부호가 서로 그냥 반대이기만 하면 되는구나. 혹은, 봐봐. 지금 양수인근 하나, 음수인근 하나. 그러니까 두 군의 부호 반대점이 있겠잖아. 양수인근 하나, 음수인근 하나. 그치? 그럼 우리가 그걸 뭐 있었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면은 곱은 확실하게 음수지? 그럼 봐봐. 얘를 실제 2차 함수를 그려봐. 이렇게. 축이 뭔가 이런 식으로 있는 거야. 여기가 알파제곱, 여기가 베타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축 이름이 x제곱이야. 축 이름이. 2차식으로 보는 거니까 얘를. 그러면은 아까 했듯이 0 넣으면 음수가 나오는구나 하면 그냥 이거 하나로 끝나는 거 아니야? 이 해석 하나로? 해석 방식엔 이런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 근데 이거는 사실 특수한 근해 형태를 외우고 출발해야 되는 거잖아. 이것보다 풀이가 조금 더 어렵긴 한데 이걸 굳이 외우지는 않아도 되는 그런 풀이 하나가 있어. 뭐냐? 자, 이 식을 미정계수가 있는 쪽과 없는 쪽을 다 분리해서 나오죠. 그러면은
x 4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10 남고 나머지 다 보내주면은 a로 묶었을 때 2x제곱 더하기 5 이렇게 남지? 자, 이것도 아까 얘처럼 x제곱을 축으로 하는 무언가라고 생각을 해. 이러한 2차 함수, 2차식이라고 생각해. 여기가 2차 함수, 여기 1차 함수 눈에 보이지? 여기 2차 함수는 대충 그려봐. 판별식이 음수니까 얘가 대충 마이너스 1에서 대칭축을 갖는 뭐 이제 이런 친구야. 그치? 얘는 뭐냐 그러면은 x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5고 기울기가 A 아니야? 기울기 2a야? 기울기가 2a인 그런 애야. 아니면 이 헷갈릴 것 같으면 이렇게 나와도 돼. 2a로 묶어놓고 x가 플러스 2분의 5 이게 좀 더 깔끔할 수도 있겠다. x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5고 기울기가 2a인 그런 어떤 직선이란 말이야. 그치? 얘가 일단 실근 간다고 했으니까 어디가 마이너스 2분의 5를 지나가는 직선을 그려서 일단 만난다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뭔가 이제 이런 식으로 접하는 것부터 출발을 할 거야. 근데 봐봐. 그때 x좌표가 뭐야 지금? 음수지. 그러니까 x제곱이 음수잖아? 이거에서부터 무슨 생각할 수 있어? x제곱이 음수잖아? 그럼 얘는 뭐 나와야 돼? x는? 허수가 나오겠네. 그것도 순허수로. 그러면 이렇게 안 만나는 거는? 순허수가 아닌 그냥 아예 일반적인 허수지. 서로 다른 4개의 허근. 그치? 그러면은 최소한 어때야 돼? 지금 음수인 곳에서 만나니까 허근인 얘기였잖아. 그러니까 지금 최소한 0을 지나가게 이렇게 만나면 뭐야 얘가? x는 0이 되는 중근 하나가 갖고 음수인근이 있으니까 뭔가 허근을 2개를 갖는 그런 상황이겠지. 무슨 상황인지 이해돼? 그러면은 그러니까 내가 아예 더 위로 기울기가 크게 올라가서 어딘가 이렇게 양수인 곳에서 하나 만나고 음수인 곳에서 하나 만나면은 x제곱이 양수인 거, x제곱이 음수인 거에서 실근 2개, 허근 2개 나오겠네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은 그게 이 얘기인 거지. 그치? 결국은 그게 이 얘기긴 한데 이렇게 놓고 나서 주어진 상황들을 해석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은 경계가 여기였잖아, 그치? 얘 y좌편 10 보이잖아, 여기가 10. 기울기가 뭐라고? 기울기가 잠깐만 2a가 아니고 5인데? 아니 맞지? 그럼 뭐라고 얘가? 기울기가 2a인데 그치? 이 직선의 y좌편은 뭐야? y좌편. y좌편 5a지. y좌편이 지금 y좌편이 5a보다 위에 있으면은 양수 음수잖아? y좌편인 5a가 원래 y좌편인 10보다는 크다 하면 그냥 나오는 거라고. 그럼 그게 여기서 아까 했었던 뭐야? 0 넣어서 음수 나온다고 하면 어때? 0 넣어서 음수면 돼. 여기잖아, 그치? 여기. 이거잖아. 두근의 곱이 음수였으니까. 같은 식이야, 같은 식. 근데 그냥 누군가가 상황이 그렇대 하고 얘기해준 거를 외워서 푸는 방식이냐 내가 무언가 상황을 정리해놓고 추론하는 방식이냐의 차이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풀었던 거는 뭘 평가받는 거냐? 이해 능력. 이게 왜 이해 능력이냐? 배운 거 외워서 적용할 수 있으면 그게 이해한 거야. 적용 못하면 이해 못한 거야. 이렇게 푼 건 뭐 한 거냐? 내가 추론해서 문제를 해결해낸 거야. 이건 추론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문제 해결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 근데 이거는 추론보다는 문제 해결이라고 보는 게 사실 좀 더 타당하기는 해. 물론 그 사이에 이제 약간의 추론들이 들어가긴 했지만.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었느냐에 따라서 내가 키울 수 있는 능력이 또 달라진다. 그래서 내가 정답을 찾은 문제들도 다른 방식의 문제풀이들을 자꾸 생각해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야지 내가 사용하지 못한, 그러니까 이 문제를 소비하면서 내가 얻지 못한 다른 능력치가 생긴다고. 자, 그럼 다시 프린트로 돌아가서 6번. 이게 옆에 뭐 설명이 어쩌고저쩌고 길게 나왔지만은 봐봐. 까만색은 그 색깔 너희 프린트에 색깔 진한 거 몇 줄이 있어. 딱 2줄 있지? 이게 2줄짜리 풀이란 얘기야. 이런 문제를 풀 때 그냥 정보들을 잘 해석해가지고 잘 정리해놓고 그냥 2줄 만에 푼다는 얘기지. 그럼 뭘 알아봐야 되는 거냐? 자, 첫 번째 상황에서
실근 하나가 나오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온다고 했잖아.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뭐 하나 있고 2차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실근자 여기가 허근 두 개 있는 자리 이거지. 근데 3차 관계수 1이잖아? 그럼 여기가 뭔가 x 그치? 여기는 x 제곱에 두 허근의 곱이 5니까 상수항 5까지 나올 거야. 알 수 있는 거 이만큼이라는 거지. 나머지는 몰라. 그러니까 아는 것만 해놓고 나머지는 그냥 둬라 이거야. 뭐 문자를 갖다 둘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 너희는 써놓기는 얘는 안 써놓고 여기서 문자 하나 더 그냥 썼어. 그렇다고 문자를 둔다고 해서 또 계산을 통해서 그 문자를 구하겠다는 이야기도 아니야. 그냥 상황 파악해 놓으려고 내가 정리해 놓은 것 뿐이지. 자, 그럼 두 번째. 나 조건은 그럼 뭐 할 수 있냐? 얘가 실근을 줬네. 그치? 그냥 잘 생각해봐. 내가 지금 허근에 곱을 알아서 여기 찾았거든? 그럼 여기는 두 허근의 합을 알면 해결되고, 사실 이건 실근을 알면 해결되는 거잖아. 여기서 생각할 게 뭐냐? 자, 여기서의 근은 x 그 자체지. 그러니까 실근 0이 근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 그대로 x에서 0을 대입하라 이거야. 그럼 어떻게 돼? p 얼마가 돼? p-1 되는 거지. 이게 오늘 얘기야. 그럼 얘까지 알았으니까 어때? 얘까지 알았으니까. 이걸 알았으니까 여기가 x 플러스 1일 거라는 것도 알 수 있지. 이 실근 자리가. 그 다음 자, 이 허근을 z라고 해보자. 그럼 당연한 얘기로 z 바도 근이겠지. 얘네 둘 곱이 5였다 이거야. 근데 여기서는 뭐야? 합이 2라고 나왔지? 그럼 뭐다? z와 z바의 합이 그냥 2라고 준 거거든? 여기 중요한 거. z와 z바의 곱이 5는 아니야. 이게 주의할 점이냐면 얘랑 얘는 다른 방정식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애는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p 3z-1이 0이라는 얘기야. 그럼 얘 입장에서는 원래 근은 뭐라는 얘기야? 여기서 실제 근은 3z 빼기 1이 p의 근인 거야. 이 안에 들어가는 x자리에 지금 들어가는 이 전체가 다 근인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는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이 방정식의 두 근합이잖아. 그럼 나는 뭐 하면 돼? 3z 빼기 1과 3z 바 빼기 1 그 두 근합을 구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3z 빼기 1과 3z 바 빼기 2 두 근합이니까 3으로 묶으면은 z 더하기 z 바에 빼기 2가 나와서 얘가 얼마였어? 2였지. 그러니까 4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원래 방정식의 두 근합은 4였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4x. 그러니까 뭐해서 지금 ABC를 구하려는 시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PX가 뭔지를 알아내는 걸 작업을 하는 거라고. 이게 우리가 처음 뭐 항등식이나 뭐 인수분해나 이런 것들을 배울 때는 맨날 뭐 A 구하고 B 구하고 C 구하고 이게 일이었잖아. 근데 실전에서 우리가 사용한 문제들, 특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의 경우는 대다수 이렇게 A, B, C를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주어진 식 자체를 구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다고. 혹은 얘를 구할 수 있는 거지. A, B, C가 각각 구하는 게 아니라. 물론 전개하면 A, B, C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 물어봤어? A, B, C의 합을 물어봤지? 그럼 사실상 A, B, C 합은 뭐 하면 나오는 거야? P 1이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니까 저 주어진 식에다가 뭐 해라? 여기다가 1 대입해 찾아라 이런 얘기야. 그렇다고 또 우변이 답은 아니고 1 빼야지 계산해서. 우리가 이제 뒤에 와서 여기서 지금 앞에 배운 거 전부 다 활용해서 가능한 문제들을 간단하게 풀어낼 수 있어야 돼. 고난도 문제들을. 근데 이거는 준비된 사람들만 풀 수 있다는 얘기지. 아무리 이거 설명해봤자 앞에서 이게 정리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다시 보고 아 맞아 그런 게 있었지 하겠지만은 보고는 이해는 할 수 있어도 스스로 풀 때는 안 되겠지. 그러니까 한 단계 한 단계가 구구단처럼 나와줘야 돼. 이 한 단계 한 단계가. 봐봐. 곱이 나왔네. 두근의 곱이 나왔네. 아 나 이거 곱 써먹어야지. 이 생각. 얘 최고차 계수가 1이네. 최고차 계수 이렇게 분리해놔야지. 두근의 곱 써먹어야지. 아 식은을 줬어? 그 뭔가 아무튼 이용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이 식은 하나 구해야지. 여기서 허근의 합을 줬어? 이걸로 어떻게 원래 거 허근의 합을 구할까?
정보 처리들 말이야. 왜? 그래서 너희들한테도 왜 그런 거 많이 묻지 않았어? 뭐지? 뭐야? 여기서 만약에 px는 0의 해가, 여기서 p인데, 뭐, fx는 0의 해가, x는 알파, 베타일 때, f의 3x 빼기 1은 0의, 뭐, 두근의 합을 구하시오. 두근의 곱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그런 문제 갖고 활용하라는 얘기잖아, 지금. 근데 그런 문제를 그냥 그거와 답 찾는 방식으로 그냥 계산만 하나 하고 딱 지나갔으면은 이제 답이 없는 거지. 온갖 문제 유형들 쉬운 것들 있잖아. 그 하나하나 유형들이 여기선 정보 처리 하나하나 하는 걸로 다 소모가 되고 끝난다고. 영어로 따지면은 지금 내가 이 하나하나를 정보 다 구구단처럼 나와야 된다고 얘기한 게 그냥 영어에서 하나하나의 구문인 거지. 이 구문 하나가 집복짓기가 돼서 딱 이 전체 의미가 한 번에 내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 이 구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독해하는 게 아니라 얘 하나 머릿속에 오고 얘 하나 머릿속에 오고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은 독해가 힘들어지는 거지. 독해가 힘들어지니까 계산만 하려고 하지. 그런데 정작 그 계산도 잘 안 되지. 자, 그 다음. 딱 이제, 봐봐. 이 형태만 봐도 딱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이 형태만 딱 봐도.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알파, 베타, 감마를 근으로 가는 어떤 방정식에 x에 3을 대입했다. 이 형태를 본 순간 그게 안 떠오르면 지금 시점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그동안 문제를 풀어보면서 연습들이 됐었어야 되는 거지. 이게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근데 방정식 줬잖아, 그치? 얘는 어떻게 구해라? 여기다 그냥 3 대입해라. 끝. 그럼 얘는, 그러니까 이게, 봐봐. 원래 문제에서 얘가 지금 뭐 하라고 낸 문제겠어, 이거. 근거 계산한 게 그 공식 다 외우고 해서 곱셈공식 써먹고 막, 뭐 그런 얘기 아니겠어? 여기서, 뭐야, 알파, 베타, 감마 더한 건 0이고, 두 개씩 곱해 더한 건 마이너스 4고, 알파, 베타, 감마 곱한 건 마이너스 2니까, 그것도 이제 부호에 괜히 헷갈리게,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로 줬어. 악질적인 문제지, 아주. 부호 실수하라고. 그리고서는 곱셈 공식 다 총동원해서 풀어라 라는 건데 얘도 전개하라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냥 뭐 한다고 얘는 그냥 3 대입하면 나온다고 모양이 그렇게 구하고 얘는 항상 차수는 그냥 곱셈 공식 안다고 때려박지 말고 차수는 낮추라 했지, 그치? 우리가 방정식을 알고 있으면 차수를 낮춰서 2차 방정식을 알고 있으면 무조건 1차까지 낮출 수 있어. 3차를 알고 있으면 2차까지 낮출 수 있어. 얘는 뭐야? x 세제곱이 뭐야? 4x-2지. 그러니까 알파 세제곱은 4알파 빼기 베타 세제곱은 4알파, 4베타 빼기 감마 세제곱은 4감마 빼기 2 아니야? 더하는 거지. 그러니까 4배 알파, 베타, 감마 빼기 6 이거 아닌가? 해야 될 일이 얘랑 똑같은 게 이거 세 번 더하는 거잖아. 알파, 베타, 감마 넣어서. 근데 세근합은 얼마다? 2차항에서 0이니까 세근합은 0이다. 얘는 0이다. 하고 답이 나오는 거지 그냥. 얼마나 쉽냐 이거지. 물론 이렇게 풀리는 것들 위주로 여기 대표 문제 넣어와서 그렇긴 한데 아닌 것들도 많이 있지. 이렇게 안 풀리는 것도. 근데 어차피 그런 것들은 요거다 때려갖고 하다 보면은 나오는 건데 이런 거는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겠어? 앞에서부터. 자, 얘도 인수정리해서 만들어도 되는데 왜냐면은 얘는 근데보다 1 넣어도 0 나오고 2 넣어도 0 나오겠는데 두 가지 다 해볼게. 일단 인수정리 쓰는 거는 거기에 안 적혀 있는데 해보자. 이게 지금 1 넣어도 0 나오고 2 넣어도 0 나오지? 그럼 어떻게 해라? 1 넣어도 0 나오고 2 넣어도 0 나오니까 두 개 깔아놓고 최고차항 수 1이니까 x제곱 상성이 얼마야? 여기 2인데 2니까 여기 플러스 1 그치? 그 다음에 내수의 합이 마이너스인데 그중 두 개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1 이런 끝났거든.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은 얘 보이지 여기 지금 얘가 x 세제곱으로 묶으면 x 빼기 2 얘는 마이너스 1로 묶으면 x 빼기 2 해서 x 빼기 공통인수에 x 세제곱 비리 남으니까 요게 또 나오겠지 추가로.
방법은 선택은 자유야. 근데 이제 여기서 핵심은 뭐다? 저 허그는 이계형을 말하는 거잖아? 복수에서 늘 얘기했지만 이렇게 세 개 더해서 0이면 뭐야? 세 개마다 계속 0 나오지? 세제곱이 1이면은 연속으로 거듭적으로 세 개 더하면 0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얘가 총 몇 개야? 이거 총 몇 개야? 100개라고 하지 말고 몇 개야? 1제곱부터 100제곱까지 1부터 100까지 100개고 한 개 추가 101개. 그러면은 세 개마다 0이니까 어떻게? 두 개 빼고 나머지가 사라지겠지? 두 개 뺄 때도 꼭 이거 앞에서부터 빼더라. 앞에서부터 없애가지고 뒤에 큰 거 남겨놓더라. 근데 스타트 라인이 중요하지 않다니까? 와서 없애고 그냥 뭐야? 얘가 답이야. 저 말이 4차 방정식이지. 우리 인수분해 해놓고 나면 우리가 복수수 때 하던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뭐 3차 방정식 한 허근 오메가의 성질 같은 거는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 거다. 그때그때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연립 방정식에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1차, 2차 만드는 것들은 사실 여기다 안 넣었어. 그럼 여기다 뭐 넣었냐? 좀 더 특이한 케이스. 자, 근데 일단은 여기 안 써놓은 다른 풀이부터 한번 해볼게. 자, 2차항 동시소거 가능합니까? 지금 얘가 인수분해에서 뭐뭐는 0 만들 수 있는 꼴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반드시 소거를 통해서 뭔가 1차를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소거를 통해서 1차 만들려면은 2차항 동시소거가 제일 좋은데 아니란 말이지. 2차항 동시소거는 안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중간항 소거했을 땐 어때? 좌변은 되긴 하지만 여기가 문제가 있잖아.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 어떻게 해? 그럼 상수항을 소거하겠다고 해서 어떻게 해? 상수항을 소거하겠다고 해서 여기다 2배 하고 5배 하고 빼서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한단 말이야. 숫자가 더러워지지? 인수분해는 되긴 해. 일단은 써있는 대로만 푼다면은 그렇게. 써있는 대로만 푼다면은 2배하고 5배하고 빼가지고 보통 개념체 나와 있는 대로 하면은 근데 그렇게 안 할 거야. 뭐 할 거냐? 잘 가만 봤더니 있잖아. 그냥 2개를 빼면 완전 제곱식 나오는데? 완전 제곱식 있으면은 내가 1차수 2개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거? x 빼기 y의 제곱이 3이니까 x 빼기 y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와서 y를 뭐 x 플러스 루트 3과 y를 x 빼기 루트 3 두 개로 바꿔놓고 쓸 수 있지 않아? 그러면 1차수 2개 나왔으니까 얘를 갖다가 다시 원본식 뭐 위에 거든 아래 거든 누군가한테 대입해서 그럼 2개 나올 거거든? 이런 방법이 있다. 근데 이것도 굳이 여기다 안 썼어. 왜? 왜? 구조가 약간 대칭식까지는 아닌데 비슷해 보이거든? 제 보면은 x로 인수분했을 때 x 빼기 y 밑에 거는 y로 묶었을 때 x 빼기 y라서 공통인수가 보이잖아. 그치? 그 다음 봐봐. 곱한 게 5인데 얘가 0이겠어? 이거 곱한 게 2인데 얘가 0이겠어? 아니지. 그래서 지금 x 빼기 y가 0이 아니라는 건 확실히 알 수 있거든? 얘가 0이 아니라는 건 알 수 있거든? 그러면 나와도 문제가 없지 않겠니? 두 식을 통째로 나누겠다고. 이렇게. 그럼 뭐가 돼? y분의 x가 2분의 5가 나와서 그냥 x 대 y가 5대 2란 거 알 수 있지? 그치? x 대 y가 5대 2니까 그냥 뭐야? x를 뭔가 5k라고 두고 y를 뭔가 2k라고 두고 대입하면 나오지 않겠냐 이거야. 어디다가 대입하는데? 근데 지금 2개 곱한 거 물어봤지? 뭐 여기다 해봐. 그럼 여기 5k는 5k에 빼면은 3k잖아? 맞지? 5란 말이지? 그러니까 3k제곱은 1인 거거든? 굳이 k로 안 가도 돼. 왜? 우리가 구하려는 문제가 뭐야 지금? 5k랑 2k 곱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구하고 싶은 게 지금 10k제곱이라고.
그럼 3K제곱이 1이니까 이걸 갖다가 3분의 10 하면 되지 않나? 맞지? 얘를 3분의 1하고 다시 10배 하는 거잖아, 그냥. 이런 방법이 있다. 그냥 계산 문제잖아. 그치? 계산이야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계산하는 방식이 지금 세 가지나 나왔어. 상수항 소거해가지고 인수분해가지고 2차 연립을 푸는 방법. 그 다음에 어떻게 얘는 늘 쓸 수 있는 풀이는 아니지만 어떻게 완전제곱식이 딱 잘 나올 모양이 보여가지고 식을 조작해가지고 완전제곱식을 통해서 이 1차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얘도 아주 특별한 케이스인데 이런 일이 잘 없는데 뭔가 공통으로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얘가 0이 아니라는 걸 이용해서 나눠서 아예 그냥 차수를 다 낮춰버리는 방법. 이렇게 있는 거지. 자, 마지막 공통근 문제. 자, 두 근이 모두 정수래. 그러니까 x를 알파 또는 베타라고 했을 때 둘 다 정수라는 건데 그러면은 정수끼리 더해도 정수가 나오고 정수끼리 곱해도 정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써먹을 수 있는 게 물론 이건 둘 다 차수가 같아서 그래. 미정계수가 같은 1차, 1차라서 그냥 합곱을 쓸 거야. 만약에 2차 같은 거 나오면 또 다르게 풀어야 돼. 보통 여기가 1차, 여기가 2차 나오는 케이스 있거든? 그러면 근해 공식을 쓰거나 완전적으로 바꿔서 풀거나 뭔가 다른 스킬들이 필요해. 같은 차수라서 더하면 1 빼기 m이 되겠지? 그 다음에 곱하면 2m 더하기 3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 m을 소거해. 그래서 정수만 남기는 거야. 오케이? 우리가 이 실수 m을 찾을 방법은 없으니까 여기서 m을 아예 소거해버려서 정수 알파 베타에 대한 식으로 바꿔버린다고. 그럼 위에 거에 2배에서 더하면 되잖아? 그래서 알파 베타 더하기 2알파 더하기 2베타가 2배에서 하면 5가 나오거든? 얘를 갖다가 적당하게 인수분해하는 거지. 어떻게? 알파 플러스 2에 베타 플러스 2. 뭘로 만드는데? 이거 보고. 이 숫자 보고. 얘가, 봐봐. 이렇게 곱해져서,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게 숫자 세팅해주면 되거든? 상수항은 없는데요. 그렇지. 맘대로 4 더했잖아. 그러니까 5분에도 맘대로 4를 더하면 돼. 이렇게. 그럼 이제 9가 나올 수 있는 조합은 1, 9, 3, 3, 그리고 9, 1이 있는데 이게 지금 알파 베타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m을 구하는 거잖아. 여기 잘 봐봐. 어차피 m은 알파 베타를 더하면 간단하게 나오거든? 근데 얘가 지금 이 숫자가 똑같으니까 두 개의 위치가 바뀌어도 이게 바뀌어도 알파 베타의 합은 변하지 않거든 이게 지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굳이 이런 대칭 구조에서는 얘를 계산할 필요는 없어. 어차피 우리는 m만 구할 거니까. 그 다음 여기서 안 끝나고 부호가 반대일 수도 있겠지. 네 가지 케이스가 나오네. 문제가 좀 더 친절하면은 얘를 소수로 줘. 숫자를 맞춰서 여기가 소수가 오게 줘. 그러면은 조합이 이렇게 하나 끝낼 수 있게. 1과 얼마를 끝낼 수 있게. 아니면 알파 베타를 자연수라고 줘. 정수가 아니라. 얘가 자연수만 돼도 어때? 마이너스는 안 생기지? 그러니까 문제가 조금 더 친절할수록 정수 조건을 자연수 조건을 바꿔주고 여기도 소수 맞춰주는데 이제 이런 걸로 지금 난이도 높이는 거거든. 정수로 바꿔서 부호 챙기라고 하고 소수가 아니어서 여기 조건이 더 추가되고 보통 이런 걸로 난이도 높이는 거라고. 아무튼 그럼 여기서 다 주의할 점. 계산해서 알파 베타 구하지 마. 문제가 알파 베타 구하는 문제야? 아니지. m 구하는 거잖아. 아까도 그래서 여기 바뀌는 거 만약에 알파 베타 구할 것은 바뀌는 거 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빼먹었잖아. m 구할 거니까. 그치? 똑같을 거니까. 그럼 잘 봐봐. 어차피 더하기 씨 있으면 달라지나? 봐봐. 그냥 얘네들 더해봐. 알파 더하기 2랑 베타 더하기 2를 더해봐. 그럼 얼마야 얘가 그냥. 얘가 그냥 이게 10이 나오는 케이스가 있고 얘가 마이너스 10 나오는 케이스가 있고 6 나오고 마이너스 6 나오고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냥 한 번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4를 구하는 거잖아. 우리는 뭐 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게 여기다 4를 더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이 뭐가 나오는 거야? 4를 더하니까 5 빼기 m이 되는 거야. 그래서 m 넘겨주고 이 숫자 넘겨주면 다 끝나. 그래서 m이 뭐가 나와? 첫 번째는 이거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5. 두 번째는 15. 얘가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1. 얘가 넘어가면은 11. 이렇게 네 가지 나온다고 그냥. m 구하는 문제인데 뭐하러 굳이 알파벳을 구하냐 이거야. 그렇다고 알파벳을 구하라면 너희가 못 구해 이거? 아니지. 근데 문제에서 하라는 것만 하면 된다고. 하라는 것만. 괜히 m1 거 구하라고 시간 쓰고 있지 말고. 여기 넣지 않았지만 실수 조건 문제가 나오면은 뭔가 어떻게 적절하게 잘 완전 제곱식 상황들을 잘 묶어서 만들어줘 봐라. 그나마 간단한 거는 제곱 더하기 제곱을 끝내지만 복잡한 거는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나올 수도 있다. 요거는 먼저 풀어보고 안 되는 것도 나중에 질문을 받는 방식으로 하고 자, 대표 문제는 여기까지 보도록 합시다.